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은 그 생각이 더 확실히 기울을 것 같아요. 시소 같은데 지금은 좀 애매한 거예요. 저금리에 우리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이 저금리 투자해본 사람들이 제가 8할 이상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고금리에 대한 무서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아니다, 견딜만 해 라고 하니까 아직은 그래도 투자가 날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쪽이고, 네. 이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 다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거죠.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예금이 짱이구나. 이때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무너지는 것도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오르는 제스처를 취한 시그널 시작 단계인데 왜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었어요. 언제쯤 됐었냐면 첫 금리 인상할 때 되게 무서워했었고 금리 인상할 때는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는 연준이라던가 중앙은행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집값이 오르고 주식 버블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한마디로 KS 인증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수록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르고 주식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마지막 이제 버블 신호들이 터집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제 우리로 치면 아까 영월 얘기했었는데 네. 영월 집값이 5배씩 오른다더라. 이제 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의 거죠. 안 올랐던 곳까지도 다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뭐 코인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잡코인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투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에서도 우량 아파트들이 오른 다음에 약간 이제 2등 아파트들이 오르다가 나중에는 잡스러운 데들이 막 올라가요. 네. 왜 뭐지? 이런 데면 이제 그런 날 버블 꺼지는 거고 주식도 똑같고. 그러다가 그럼 그때 시그널이 뭐냐면 금리도 진짜 오를 만큼 올랐어요. 이제 KS 인증마크를 너무 많이 찍어줘가지고 이제 좀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외부에서 버블이 하나 뻥 하고 터져요. 그때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버블이 생기려고 하는 타이밍에 오히려 뭔가 뻥 하고 터지면서 꺾인 거라서 조금 아픈 예방주사를 맞았다? 우리 코로나로 치면 백신 맞고 나면 2, 3일 앓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봐요. 오히려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이런 게 맞았으면 진짜 더 큰 하락을 맞았을 건데 차라리 어느 정도 버블이 될랑말랑할 때 딱 맞았기 때문에 좀 시장이 그래도 많이 건전해졌다. 그러면 오히려 한 번 더 오를 타이밍이 남지 않았을까. 좀 건전해졌기 때문에. 네. 하지만 결국 금리가 정점에 올라가고 버블이 점점 심해지는 타이밍이 뭐 몇 년 안에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진짜 팔고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지금 좀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어떤 정도로 좀 비중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느 주식을 사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좀 수비수 같은 주식들을 사면 그냥 100% 비중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 현금 잘 벌고 경기에 전혀 둔하고 뭐 경기 민감하다 상관없고 이제 거기에다가 배당 빵빵하게 나오고 뭐 이런 기업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100% 가져가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한방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잃어도 되는 것들 대략적으로 한 내 자산의 10% 이하로 가야 되겠죠. 10% 이하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정말 기술주 막 정말 막 먹으려면 한번 10배는 먹어야죠. 막 이런 것들 한다라 그러면 10% 넘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리스크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히려 우량주랑 조금은 기술주 이런 부분들을 성장주를 좀 섞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를 안 섞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사태처럼 왜 내 예상이 틀렸지라 하더라도 이 배당 수익금이 나오면 계속 물을 탈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배당을 1년 모았더니 예를 들어 한 6%짜리 배당주를 샀다 쳐봐요. 그러면 저는 6% 정도의 현금이 다시 생긴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면 1년마다 6%씩 계속 물을 탈 수 있는 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속 태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KTNG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KTNG에서 나오는 돈으로 KTNG를 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네, KTNG로 나온 배당금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정말 물을 타야 될 것 같은 포트폴리오에다가 투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버핏의 전략이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소장님께 정말 친한 후배가 저 이제 1,000만 원 생겼습니다. 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000만 원인데 이제 그 돈으로 얼마를 만들고 싶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1,000만 원 가지고 1,100을 만들고 싶다. 1억을 만들고 싶다. 그치. 보통 그렇게 와요. 보통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 사라 하죠.
애널리스트가 안 찾는 것 중에서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오르고 과거에 사람들이 안 쓰다가 그 제품을 별로 안 쓰다가 갑자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면서 기업이 어쨌든 재무가 건전해야 된다. 네. 그런데 PER이 뭐 아주 높지도 않아야 된다. 굉장히 악조건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예, 아. 그런 게 어딨나요?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남들보다 당신이 먼저 찾으면 10배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런 주식들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잘 발굴을 해야 되고 10년에 하나씩만 발굴을 해도요. 10년에 10배씩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죠. 30년이면 1000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지만 이 기회를 잡았을 때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들 얘기 중에 아까 뭐 저는 정말 그거랑 관련이 없는데 피부 관리 쪽도 이미 벌써 그렇게 많이 오르긴 올랐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은 한번 놓치고 나면 이 혈안이 돼서 찾으러 다녀요. 제가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보톡스를 놓쳤었어요. 80배를 놓쳤어요. 80배요? 제가 이제 물려있던 거, 이제 건설 자재에 물려서 저는 맨날 스탈린그라드에 묶여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돈이 물려있는 상태라 주력 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발견한 게 메디톡스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톡스가 처음으로 나왔대요. 이제 그동안 외국 거 비싼 거 써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쓸 수 있다. 좀 저렴하게. 네, 그리고 성형 부은 뭐 당연한 거였었고 그래서 이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약간 설마 사람들이 국내산을 쓰겠어라는 의문이 있는데 저는 쓴다라 봤거든요. 네. 어디 거 맞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명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된다라고 봤던 거고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던 거고. 거기 들어가셨나요? 못 들어갔죠. 뜬 눈으로 놓치고 나서 저도 이제 다시 건설 자재로 뭐 비슷한 시기에 돈을 벌긴 벌었는데 저걸 샀었어야 돼. 저거 샀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그거를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껄무새로 남는 게 아니라 넌 다음번엔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거고. 그래서 아까 봤던 게 이제 뭐 인모드라던가 뭐 슈링크라던가 이런 게 뭐냐면 울세라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외국 건데 명품이에요. 되게 비싸요. 가격 차가 3배 이상 납니다. 또 피부에다 뭘 하는 거죠. 네. 똑같은 이제 리프팅인데 네.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크게 차이 없으면 싼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것들이 이렇게 좀 성장하게 된 거고 그게 다시 해외로 수출하면서 다시 이제 기회가 나온 거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플란트도 나쁘지 않다라 봐요. 최근에 이제 뭐 임플란트 회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횡령 사건으로 주가가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코로나 때 대비 아직도 5배 넘게 올랐어요. 그래도요? 횡령이 그렇게 크게 났는데도. 네. 이 기업이 지금 PER이 11배가 됐는데, 코로나 때쯤부터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매출과 이익이 확 늘어나니까 주가가 7배가 올랐어요. 코로나 때. 그러다가 횡령사건 나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상,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비싸다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주가가 못 오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PER이 11배고 임플란트 시장이 앞으로 수출이 계속 잘 될 건지 아닌지 임플란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있는지 없는지 치아 보험이 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사람들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치아 문제 많거든요. 네. 이제 요새는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인사가 임플란트 몇 개 했어. 서로 몇 개예요? 예, 나 3개 했어. 이러면서 서로 막 공유하고 이래요. 네. 예, 그런 게 되면은 임플란트는 시장이 죽을 수가 없다. 근데 거기서 PER 11배면 괜찮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뭐 이제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괜찮은 게 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하면서 조사하다 보면은 아직 안 오른 땡큐 주식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좀 올랐던 주식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만의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매도는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분할로 팔던가 아니면 안 팔던가. 안 팔든가. 부동산 전략은 제가 그래요. 제가 부동산은 분할 매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때도 제가 너나이님 만나서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왜 팔아야 됩니까? 부동산 이런 거죠. 팔면 세금이 나가는데 안 팔면 세금 안 되는데 이걸 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도저히. 그래서 저는 팔 생각이 없다. 그래서 매수만 제 부동산에서 매수만 있지 매도가 없다 스타일인 거고 모아가는 전략인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똘똘한 한 주식, 똘똘한 한 주.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뭐 하이닉스가 너무 완벽하다 그러면 하이닉스만 다 사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 영원히 오를 것 같고 안 팔아야 되겠다 하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이 편해지죠. 그럼 안 팔 거니까 주가를 쳐다볼 일이 없죠. 계속 모으는 거 사서, 개념이 되는 거죠. 사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제가 첫 직장에 있을 때 2009년이었는데 네. 그때 같은 직장에 주식 고수가 있는 걸 제가 못 알아봤었어요. 하이닉스만 5,000원대부터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5,000원대부터. 근데 그때 10억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월급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모으셨던 거예요. 계속. 만약 그분이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 모으셨다고요? 진짜 13년 됐죠? 만약 안 팔았다고 하면은 이분은 지금 벌써 수백억대 자산가 된 거예요. 와. 근데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고수인 거예요. 숨은 고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50대 아주머니셨는데. 네. 제가 보면서 이런 전략이 나중에 부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혹시 매수를 할 때 적정 주가라는 걸 알아야지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적정 주가 구하는 방식은 제가 말했던 거에서 뭐 보통 사람들이 PER 많이 쓰고 네. 뭐 PEG도 쓰고 뭐 여러 개를 쓰는데 제가 이제 정확히 쓰는 건 두 개예요. 2년 뒤에 PER. 예측할 수가 있나요? 컨센서스로 나와요. 증권사, 그러니까 네이버 증권 이런 데 보면은 종목 분석에 누르면 보통 여러 증권사들이 내년에는 매출이 얼마 될 거고 내후년에는 얼마쯤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예측한 그런 것들이 네. 있어요. 전망치라고 하죠. 이것들을 보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요 정도쯤 나오겠구나 라고 본 다음에 그럼 2년 뒤에는 PER이 얼마가 될까를 봐요.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과거 것도 필요 없고 올해 것도 필요가 없고 그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보냐면 매출 성장 속도를 봐요. 매출 성장 속도가 확실히 이제 평균 지수 상승률보다 높으냐 아니냐. 아파트로 치면 전국의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평균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보단 더 오르는 애를 사야 되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럼 성장 속도 이 기준은 네. 어떤 걸 좀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보통 두 자리는 나와야 돼요. 두 그러니까 자리. 10% 이상은 성장해주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기업들 중에서 매출 이익이 매년 10%씩 성장하는 애를 찾기도 어렵고 아니면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꾸준히 오르는 애들도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다 경기 민감주라서. 네. 그러면 다음번에 매출 성장 영업이익이 작년 올해는 좀 죽을 썼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애가 있냐 없냐. 그러면서 내후년 PER이 적당히 좀 저렴하냐. 그럼 만약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30%씩 돼요. 네. 그러면 PER이 20배예요. 그럼 그 기준에는 싼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성장 속도가 뭐 5%밖에 안 되는데 PER이 뭐 15배 막 이래요. 12배 이러면 그렇게 싸다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비싸게 되는 거죠. 네. 이 속도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몇 개를 분석 한번 해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서 네.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라는 게 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성장 속도쯤 되는 게 한 1, 2년 됐더니 주가가 이렇게 오르더라.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해보거나 그 기회를 놓치거나 하면서 계속 스스로 사례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오면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만의 전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저도 부동산에서 공부했던 게 많이 놓치고 나니까 이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제 다음 투자를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때 세종시 투자를 해서 잡았던 거고 세종시 투자하다 보니까 바로 파생적으로 동탄이 그때 시작되고 있었는데 네. 똑같은데 공식이? 이러면서 신도시 공식. 네, 딱 보니까 이거 되겠네라고 해가지고 바로 동탄역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갔던 거죠. 야,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버셨는데 부동산으로도 많이 버셨겠는데요? 최근에 좀 떨어졌습니다. 세종 동탄 아주 죽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안 좋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팔 생각 없어요.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이시군요. 그럼 직장인들이 매일매일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지만 주식 창을 볼 수만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한테 가장 좋은 좀 주식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을 찾는 거예요. 주가를 찾는 게 아닌 거죠. 기업을 찾는 거.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뭐 오를 거야. 요새 뭐가 핫해. 예측을 하려고 하죠. 트렌드가 뭐야. 딱 이거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9시에 내가 화장실 뛰어가서 주가창을 봐야 되는 주식이에요. 이제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힘든 거고 그거 말고 기업. 어떤 기업이 좋아질 거야. 솔직히 기업의 성장과 주가는 되게 밸런스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래로 그냥 꼬라박고 있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뭐 그런 기업들 많이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얼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투자하고 내가 관점을 한 5년 보는 거죠. 한 5년 뒤에 보자. 내가 나중에 대리인데 나중에 과장 달고 보자. 그 정도 긴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한다. 나는 그렇게 안정되게 투자를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하루에 몇 번씩 주식 차트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쵸.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만의 습관이 있는데 제가 잔고를 안 열어봐요. 그래서 원래는 기업 주가도 잘 안 쳐다보려 하는데 유튜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과거에는 주가를 안 봤어요. 7년 중에서 주가 확인한 게 20번, 30번밖에 안 될 거예요. 7년 동안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할까 말까? 요새 분위기가 이건네? 안 이건네? 요 정도만 보는 거예요.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매수할 때도 이제 그때 보는 거죠. 왜 요새 분위기 이렇게 바뀌었지? 이제 보고 나서 분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살았기 때문에 오르면 좋은 거고, 뭐 추가 매수할 기회가 오면 더 좋은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잔고를 열어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팔고 싶어져요. 마이너스 몇 프로 찍히면. 네. 그 팔고 싶어진다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갈등하다가 지쳐버려요. 근데 저는 이건 거죠. 어차피 제가 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저는 뭐를 해야 되냐면 더 현금 모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차라리 더 모으는 게 낫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요새 대본도 쓰고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금 바싹 모아두면 분명히 1, 2년 안에 이게 굉장히 크게 불어날 수 있다라 생각을 해서 있는 없는 현금 다 긁어 모으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은 좋은 주식 한 몇 개 찾아놓고 사두던지 아니면은 있고, 지금은 현금을 열심히 확보해 두고 이 다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언제 들어갈 건가 잡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있어요. 좋은 기회 타이밍까지 읽었어요. 맨날 창을 보다가 딱 들어갔어요. 그게 5배 됐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계속 현금을 계속 긁어와가지고 5천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시 5배가 됐어요. 2억 5천 되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지네요. 그 퀀텀 기회가 몇 번 안 와요. 그 10년 안에. 그런데 그 퀀텀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7년 만에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종잣돈이 아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봤자 모은 게 결국 지방에 집 한 채 살 돈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랬던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지방에 집 한 채 살 돈을 그때부터 투자했더라면, 와, 정말 부자 됐겠구나. 이러면서 저도 많이 후회하는 거죠. 종잣돈 크기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수익률이 내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하면은 대부분 수익률은 비슷비슷할 거고, 그럼 누가 종잣돈을 더 크게 투하했냐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지금은 한 푼이라도 더 투하할 자금을 마련하자. 그게 더 낫다라 보는 거죠.